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합격 보장반 모집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회원 그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전에 이미 500명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인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으셨던 분들은 500명 안에 못 들어가서 안타깝게도 그 합격 보장관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문제만 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풀고 다시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의 풀었던 정답지가 왔죠, 그죠? 그걸 정답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성적표를 내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쏘는 거예요. 이걸 500명을 개인이 관리인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혼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100명 선이에요. 근데 제가 욕심을 내서 500명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 한번 시도는 그렇게 과감하게 해봤어요. 그죠?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보장반 안에 못 들어가게 돼서 무척이나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훗날에 추가 모집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관리인을 두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500명 이상이 합격 보장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 공시법 밴드 공지사항에다가 공지를 하게 되니까 수시로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제가 메일을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미안하다는 걸로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추가 모집 때 다시 뵙도록 하죠. 그죠? 자,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84페이지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공시법 시간에 가장 까다롭다는 3개 중에 한 개가 지금의 절차인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그 세 군데와 관계가 있다는 게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첫 번째,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알려주는 겁니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대장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대장입니다. 이때 권리 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다. 그죠? 그 말을 달리 말하면은, 소유자가 갑액에서 을로 달라졌다면은 등기부에 갑액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소유자가 변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등기필 정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등기필 정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그죠? 제가 예를 들 때 졸업장이라는 걸 갖고 예를 듭니다. 학교를 졸업했죠. 그럼 졸업했다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주죠. 그죠? 그게 졸업장이지. 그러면 등기가 끝났다면은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등기필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배웠죠. 그죠? 등기필정이라는 말하고 등기필 정보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럼 여기에 정은
종이잖아요. 그죠? 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종이의 시대 때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전산화 시대 때 사용하는 용어가 차이가 있다. 이 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청서, 이 서가 종이죠. 그죠? 그런데 신청정보이라면 컴퓨터 전산화된 것이다. 이 말. 그러면 등기필정, 자 보세요. 남자들이 이력서를 쓸 때 병력관계를 쓰죠. 그럴 때 병력필이라면 군복무를 마친 것이지. 그럼 여기서 등기필이라면 등기를 마친 정명서, 이게 등기필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컴퓨터, 우리가 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풀이하면 그냥 등기 완료 정명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를 해준다 이 말. 그럼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요. 자,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공시법 시간에 가장 까다로운 3개 중에 한 개가 등기필 정보입니다.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죠. 이걸 2개로 나누어 보겠어요. 2개로. 자, 여기에 오시면 있잖아요. 보세요. 자, 우리가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죠. 실행이. 마지막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있어요. 이걸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실행이죠. 실행이라는 말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가 이루어졌다, 등기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를 등기명인이라고 그러죠. 그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등기 권리자가 올라가는 거지 의무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위를 보면 있잖아요. 등기가 실행되었다는 말은 등기가 끝났다는 말이고, 그럼 윗단계는 아직까지는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현재 등기가 신청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예요.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신청. 그럼 신청을 하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되느냐? 을의 이름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갑은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입니다. 을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부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등기필 정보 제공은 누가 하느냐? 의무자가 합니다. 의무자.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권리자에게 한다 이 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제출이라는 말이 나온다, 제공이라는 말이 나온다, 첨부라는 말이 나온다. 이 생의 용어가 나오면 현재 등기를 신청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제 이유는 등기 의무자를 묻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자가 제출을 하고 의무자가 제공을 하고 의무자가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에 보면은 교부를 했다,
작성을 했다, 통지를 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은 등기 권리자 명의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저 한번 더 해볼게요. 제출이라는 말, 제공이라는 말, 첨부라는 용어가 나오면 현재 등기 신청 중에 있다는 소리고 의무자가 키입니다. 의무자가 키. 그런데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등기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지느냐? 권리자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본다면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갑이 을하고 매매했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졸업장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말.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다. 그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을은 매수인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은 의무자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면 돼. 그런데 등기가 누구로 넘어가느냐? 을에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을에게 교부를 한다 이 말.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등기필 정보 제출은 누가 하느냐? 의무자.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는 누구한테 하느냐? 권리자.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면 을이 또 병에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을은 의무자가 되죠. 병은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의무자니까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가느냐? 병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병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을은 의무자입니다.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고, 또 병은 권리자죠. 그럼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그럼 병은 을에게 다시 매매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병은 의무자, 정은 권리자잖아요. 그러면 병에게서 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병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정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정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말.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등기에서는 갑이 의무자, 그러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 을은 등기 권리자,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요. 이 등기에서는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 그럼 을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끝났다면 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 386페이지를 볼게요. 이 386페이지에 남아있는 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의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이걸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그려서 놔놨어요. 자 이래놨죠. 이걸 제일 위에 제목을 볼게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죠. 그러니까 이 종이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등기필 정보가 들어있고 하나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요 윗칸 있죠. 아래칸 있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윗칸은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아래칸은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여권 있죠? 면허증 있죠? 양식을, 구성 양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이 어떻게 생겼느냐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어떻게 생기느냐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 그러면 등기가 끝나면은 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를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위원회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OX를 갖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워요. 여기에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등기관이 죄송합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구분을 딱 합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이래 놨죠. 그러니까 등기가 새로운 등기에서만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그게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죠. 여러분들 우리 등기부의 구성 양식은 자 보세요. 표제부, 갑구, 을구.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하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합니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등기 필정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잖아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 을구에서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합니다. 표제부는 권리 관계가 아니고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등기 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두 바퀴를 돌고 와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등기의 종류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 많은 등기의 종류를 배우게 돼요. 그때마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1월 달에 가서 권리 관계 있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바퀴 더 돌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들어가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세 개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구셈 암기하듯이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암산하듯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하지 않아. 왜 안 하느냐? 그걸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갑니다. 이 나는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최상인데도 입문 과정에서 다루어야 돼요. 왜? 이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익숙을 시키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신청인이 있죠. 그럼 여기에 명의인이 있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신청인과 명의인은 동일합니다. 그럼 동일하다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죠.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회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당연히 갑이 신청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신청인은 누굽니까? 갑이지. 그러면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갑니까? 갑. 그 말은 신청인도 갑, 명의인도 갑. 그러면 신청인도 갑, 명의인도 갑이죠. 그러면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하나만 더 설명해 놓고 갈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회로 가는 사람은 갑하고 을이 가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 신청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는 누구로 되느냐? 을이잖아요. 을. 그럼 명의는 누가 됩니까? 을이죠. 그러면 이제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청인이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명의인이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았을 때 작성을 한다 이 말. 그러면 다르면 작성을 안 합니다. 그 다른 등기의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다. 자, 요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 두 개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이거는 하나 그림으로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갑 일어났어요. 을. 자, 이렇게 나왔어요. 병입니다. 앞으로 공시법 수업을 공부할 때 갑을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그림 하나만 갖고 모든 게 해결이 다 됩니다. 자,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을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됐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등기는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을이 병하게 또 매매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런데 이 부동산을 누가 팔아먹느냐? 을이 팔아먹잖아요. 그 말은 남의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매매됩니다. 자, 다른 각도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그럼 분양을 받았다면, 자, 분양을 받았다는 말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는 말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건설회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냐? 있죠. 그러면 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전매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은 나 거 팔아먹었느냐? 건설회사 거 팔아먹었느냐? 건설회사 거 팔아먹은 거예요. 그 말은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호칭을 의무자 권리자는 호칭을 사용을 안 합니다. 해도 됩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느냐 하면 여기도 의무자, 여기도 의무자, 여기도 권리자, 여기도 권리자면 혼동을 가져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호칭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을을 채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다면 병은 매매 대금이 넘어갔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는 겁니다.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갑, 을, 병. 자, 합니다. 갑은 의무자, 을은 권리자, 을은 채무자, 병은 채권자. 요 그림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자 보세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등기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키를 잘 잡으세요. 을이 키입니다. 을이 키입니다. 두 가지 각도로서 이야기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을이 정합니다.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요. 사는데 등기를 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냐?
갑입니다. 그럼 세금은 갑의 명의로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요. 그러면 갑은 하는 수 없이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와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갑이 소송을 건다. 그러면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 되는 게 단독 신청. 그럼 여러분들 갑이 판결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갑하고 을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갑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갑입니다. 갑입니다. 그런데 등기는 누구로 되느냐? 을의 이름으로 되잖아요.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되느냐? 을이잖아요. 요 등기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신청은 누가 했느냐? 갑이 했지. 그러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냐? 을이지. 자, 정리합니다.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 이래 나왔어요. 자, 교과서를 가볼게요. 386페이지와 387페이지를 보세요. 386페이지가 이거예요. 387페이지가 이거예요. 그림이 분명히 다르죠. 그 말은, 자, 정리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386페이지 이거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에서는 갑이 신청을 했고 을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386페이지를 주는 게 아니고 387페이지를 준다.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각도로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게 386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은 을에게 이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한 게 아니죠. 갑이 신청을 했죠. 그럼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는 만들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이것만 준다 이 말. 그리고 이게 38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등기필 정보 속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어요. 그럴 때 위에 거를 등기 완료 통지서, 아래 거를 등기필 정보.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이게 전체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을에게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간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빠지고 등기 완료 통지서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386페이지와 387페이지는 분명히 그림이 다릅니다. 그림이 다릅니다. 그걸 유념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요거 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지금 공부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건 이 라인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이 라인을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뱅하고 또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을이 이 등기를 안 받아오는 거예요. 이 등기를 안 받아온다면 그러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 그럼 누가 불안하냐? 병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을이 신청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을을 대신해서 병이 대위 신청할 수 있냐? 있다. 요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이 등기를 을이 안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갑하고 을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신청을 안 하니까 병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갑하고 병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는 이렇게 넘어가죠. 그 명의는 누굽니까? 을이지. 자, 결론을 지어요. 신청은 누가 했냐? 병이었습니다. 근데 명의는 누구냐? 을입니다. 즉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필정본은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서만 주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우리가 시험 치기 전날까지도 이 그림을 갖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20번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키는 여러분들 이것만 일단 기억합니다. 갑, 을, 병, 호칭 정리합니다. 갑은 의무자, 권리자, 을은 채무자, 채권자.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30일에죠, 그죠? 여기도 여기서 출제위원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라면은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있잖아요.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미등기입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갑하고 을하고는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입니다.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이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가압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쉽게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가압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바꿉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살아요. 사는데 등기는 안 해버리는 거라. 왜? 갑이 여러분들 만약에 명의로 등기를 하면 을이 갑 명의의 부동산이 있죠. 그게 바로 가압류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갑은 새집 짓고 살면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채권자 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 있다 이 말.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이때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다가 자기가 채권자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죠. 들어왔다면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압류 등기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직권으로 보존 해버립니다. 하고 여기다가 가압류를 붙인다. 자, 이제 키입니다. 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됐죠. 이거는 갑이 신청을 했느냐, 등기관이 직권을 했냐, 직권으로 했잖아요. 그럼 갑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아요. 그 대신 등기가 끝났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서는 보낸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개를 정리를 할 때, 정리할 때 이래합니다.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를 하는데 성소한 등기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느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낸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 요거를 가지고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던 걸 칠판에 했던 게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자, 풀이를 해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처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까지 새 집을 짓고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갑은 매도인 의무자, 을은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지고 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또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키를 잡으세요. 을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매매 대금을 받고 집을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럼 세금은 갑의 명의로 꼬박꼬박 나온다.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럼 갑이 소송을 건다 이 말입니다.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잖아요. 그런데 명의는 누구로 됩니까?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는 한다. 그게 하나. 자, 두 번째, 을하고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안 받아와요. 을이 이 등기를 안 받아와요. 그러면 이 등기가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요 등기를 을이 안 받아오니까 요 등기를 병이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요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은 누가 했냐? 병이 했습니다. 병이. 그런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을이 되잖아요. 그 말은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386페이지를 작성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을에게 387페이지 등기 완료 통지서를 교부한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모르는기도 좀 전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지금 다 몇 페이지를 표시하냐면은 389페이지입니다. 자, 389페이지에 지금까지 우리는 등기 절차 총론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입문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우리 등기법 있잖아요. 보세요. 1장, 2장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러면 3장, 4장, 5장이죠. 그죠? 3장을 한마디로 총론이라면은 4장과 5장은 강론입니다. 강론. 강론이라는 말은 개개의 개별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게 총론이고, 총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강론에서 개개 등기마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걸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그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나머지 등기가 이제 5장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자 볼게요. 이래 되어 있어요. 일단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자 암기하듯이 한번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멸실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배우게 되는 등기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 소유권 보존이죠. 모든 등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 파트에서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느냐 사실관계를 공시하느냐 권리관계입니다. 그 권리관계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그 소유권의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이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권리관계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럼 올해 31회 때도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는 문제가 조금 부담스러웠고 하나는 문제가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89페이지가 있죠. 자, 칠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우리는 입문서죠. 그 입문서니까 줄을 긋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제가 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 해볼게요. 의의는 건들 게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 보존에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X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처음에 공유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나중에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공동 소유가 있죠. 그럼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옛날에는 집을 사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다수가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소리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0대 50일 수도 있죠. 60대 4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자, 여기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소유권 보존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이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분의 소유권 보존은 안 돼요.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돼요.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이 각각 1억씩 내어가 3억짜리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단독 명의가 아니고 공동 명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세 사람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존을 한다. 이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서 3분의 1만 소유권 보존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출생신고할 때 내 반쪽만 출생신고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외울 때는 지분의 소유권 보존은 X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갑, 을, 병 이렇게가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명의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때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은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요 두 개를 꼭 외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위에 게 중요합니다.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정 일부가 나오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때 이런 용어가 나와요. 무슨 용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권리의 일부다, 소유권의 일부다. 이거는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죠. 꼭 기억해 둡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부동산의 일부라는 용어가 나오면 토지를 갖고 설명해도 돼요. 그러나 건물을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 어떻게 이해가 빠르냐면 자 보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그럼 여러분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잖아요.
그러면 방 한 칸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방 한 칸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집 자체를 매매하는 거지. 방 한 칸만 매매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쉬운 거죠? 이거는 이제 쉽죠. 그죠? 이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출생신고를 2번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89페이지 여러분들 2번을 보면, 2번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키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원시 취득이죠, 그죠?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원시적, 후발적 이런 말이 나오죠.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소유권 보존하죠. 공유 쓰면 매립이죠.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되었잖아요. 그럼 등기부 새로 만들고 대장을 새로 만들죠. 등기부를 새로 만든 게,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이고, 대장을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 이게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가 있어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 이렇게 나오거죠.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원래 출제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로 자주 많이 냈었어요. 근데 올해 31회 때는 이거를 갖고 문제를 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일어나죠.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 요거부터 먼저 배우고 요리로 가겠어요. 시간을 보니까 요거부터 먼저 배워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제가 잠깐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공용 부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유 부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이게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2개로 나누죠. 하나가 구조상 공용 부분. 이게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입니다. 이건 등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이게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나 헬스장입니다. 요즘에 아파트에 헬스장 있잖아요.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죠. 여기서 키는 이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나 헬스장이 매매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당연히 매매가 안 되죠. 아파트에 노인정을 무슨 매매를 합니까? 안 되죠. 매매가 안 된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갑구가 없다면 을구는 자동으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다. 이 말.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었을 때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101호가 예를 들어 방이 3개다. 그럼 방 한 칸은 관리사무소 쓰고 방 한 칸은 노인정 쓰고 방 한 칸은 분야의 사무실로 쓰고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입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아파트는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은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다. 이러면 있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아파트 분야의 회장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야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죠. 동급. 그 아파트 분야회장이 분야회를 소집해서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 안 오른다며.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고 101호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그 매매 대금을 가지고 즉
저기 공터에다가 조그만하게 관리동을 하나 짓기로 하자. 이게 규약을 폐지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는 101호가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규약을 폐지해가 매매를 했다면 이걸 산 사람은 전유 부분으로 사는 거예요. 전유 부분으로. 그럼 전유 부분으로 샀죠? 그럼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하느냐? 보존 등기랍니다. 왜? 과거에는 101호가 관리사무소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규약을 폐지해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으니까 이제는 처음으로 그 매매를 했다는 것은 그걸 산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갑구를 새로 만든다 이 말. 그러면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해서 이걸 취득한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이걸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래서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왜? 과거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법밖에 없어서 갑굴구가 없어서 그럼 이걸 사는 사람은 갑굴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 갑굴을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이걸 시험에 냈어요. 답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가 O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X입니다. 과거에는 시험에 이거를 갖고 시험에 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산 사람은 1월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X. 지체 없이 곧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거는 할 말이 좀 많아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지문은 난이도가 상인데 입문 과정에서도 다루어야 돼요. 왜냐 이러면 어려운 거는 반복 학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389페이지를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